운동을 통해 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정보는 특히 중요한데, 운동 전후로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가 된다. 먼저 운동 전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 전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 전 단백질은 근육이 운동 중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여 근육 파괴를 방지하고 운동 중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운동 1에서 2시간 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운동 중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거트와 과일 또는 단백질 쉐이크와 바나나 같은 조합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대해 보자. 운동 후 근육은 단백질 합성이라는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손상된 근육 섬유가 더 강하고 탄력 있게 회복될 수 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 근육세포가 단백질과 글리코겐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을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분의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몸무게와 목표에 맞춰 적절한 양을 계산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체중 1kg당 1.2에서 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백질이 이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국 운동과 영양은 하나의 패키지로 작용한다. 여러 식품을 고루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과 성공적인 피트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다. 이렇듯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은 몸을 만드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운동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몸을 만들어 나가자.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하루의 끝.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김민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느라 몸이 나른해진 상태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피곤이 쌓여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는 피로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을 결심했다. 민수는 우선 인터넷을 뒤져 스트레칭 방법을 찾아보았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알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한 장문의 블로그 포스트를 발견했다. 그 포스트의 작가는 스트레칭의 중요성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블로그에 따르면 올바른 스트레칭은 일상 속에 쌓인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신적으로도 리프레시해준다고 했다. 그날 밤 민수는 가장 먼저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목은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느라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굴리며 목의 긴장을 풀어나갔다. 그럴 때마다 사르륵 하고 긴장이 풀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 뒤로 어깨를 돌려주며 어깨에 쌓인 피로도 함께 푸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어깨가 이 정도로 딱딱해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민수는 허리 스트레칭을 시도했다.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뻗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주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숨을 몇 번 고른 후 천천히 허리를 숙이자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스트레칭이라는 게 정말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다리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숙여 다리를 늘려주는 자세였다. 이 자세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기분이 들게 했다. 민수는 이때 정말 피곤함이 해소되는 기분을 제대로 느꼈다. 특히 다리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상쾌한 느낌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민수는 신기하게도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신 것을 느꼈다. 스트레칭이 끝난 후 창문을 통해 바람을 맞으며 잠시 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었다. 그는 마음 깊이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다음 날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민수는 매일 밤 30분 정도의 스트레칭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업무 역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작은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은 경험이었다. 민수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설파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역시 하나 둘씩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스트레칭은 단순한 피로 회복 이상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민수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보내는 현대인들은 눈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에 대해 다룹니다. 김민수 씨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업무로 인해 민수 씨의 눈은 늘 피곤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약속으로 안과에 방문한 민수 씨는 눈 검사를 받은 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안과 의사는 이미 안구건조증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며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20-20-20 규칙입니다. 20분마다 스크린을 멀리하고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이죠. 민수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장시간 집중 후에도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눈의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 씨는 화면 밝기와 대비를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조명과 비슷한 밝기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 씨는 집과 회사의 조명 조건에 맞추어 디지털 기기 화면을 조절함으로써 눈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 눈도 더 빠르게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민수 씨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수 씨는 주기적인 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초점을 가까운 곳, 먼 곳으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조절력을 개선하고 눈동자를 시계 방향 및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시켜주는 운동으로 눈 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는 영양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노황색 채소를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 및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는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는 안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덕분인지 검사 결과는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민수 씨의 눈 건강 관리를 칭찬하며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눈 건강 실천법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모두가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하루의 끝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침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더욱 긴장되는 커다란 불안감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런 밤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요가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간단한 요가 동작 몇 가지를 하고는 꿀잠을 자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그날 밤 침대 옆에 요가 매트를 깔고 몇 가지 동작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시작은 간단한 고양이소 자세였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어준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움직였지만 천천히 호흡을 맞추어 나가면서 척추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차일드 포즈, 차일드 S 포즈로 넘어갔다. 이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땅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는 자세로 특히 허리와 어깨의 긴장을 덜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종일 웅크렸던 어깨가 부드럽게 이완되자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다리 위로 올리기 자세를 시도했다. 벽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신체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동작을 몇 분 동안 유지하자 마치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일상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요가를 마치고 나니 마음속에서 잔잔한 평화가 일렁였고 전보다 선명해진 마음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잠이 들어도 좋고 깨어있어도 좋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로 이 간단한 요가 루틴은 나의 매일 밤 습관이 되었다. 밤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짧은 시간 덕분에 숙면의 질도 점점 좋아졌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잠자기 전에 하면 더 좋은 꿀잠 요가 동작으로 나의 밤은 더욱 안락해졌다.